필드들이 모르는 그 골키퍼만의 세계가 있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대부분은 난 아니야. 근데 진짜로 치고 저는 아니어가지고 맞아, 분명히 아니야. 그 다니엘 서터리 선수가 저는 왼쪽으로 찰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딱 막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이거 보고 삑 하면은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딱 했는데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와! 하는데 자, 축구를 가르치는 사람들, 지도자의 철학을 듣는 시간, 지도자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윤이가 집안에 좀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다가 지금 차를 돌려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키퍼 편입니다. K리그 레전드, 그리고 제가 아는 골키퍼 가운데 가장 큰 골키퍼 이범영 선수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기저기 또 많이 나오니까 또 근황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런 근황 말고 또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뭐 작년에 은퇴를 하고 처음으로 슈팅스타 1에서 화면에서 이제 여러분 팬들에게 알렸고 올해는 이제 슈팅스타 2를 또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수로서 은퇴 아닌 은퇴를 했지만 또 다시 선수가 되고 있는 근황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그 슈팅스타 제외하고 뭐 개인적으로도 뭔가 좀 플랜을 짜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거창한 건 아니어가지고 뭐 딱히 뭐 말씀드릴 건 없고 그냥 뭐 조그마한 아카데미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아마추어나 그런 유소년 친구들을 보니까 골키퍼 코치 분들이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가끔씩 레슨도 조금 해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뭐 골키퍼 코칭 전문 아카데미가 몇 개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되게 많은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골키퍼 코칭 아카데미를 차리고 싶진 않아요. 전문으로는? 네, 그거는 사실상 뭐 수입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골키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골키퍼는 팀에선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레슨을 받겠다고 저에게 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팀의 훈련에 치중을 하고 쉬는 날 와라. 그러면 이제 수요가 없죠. 네. 이게 사실 골키퍼는 약간 1대1 코칭이랑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쵸. 골키퍼 코치가 많으면 한 3명, 4명을 네. 코칭하고 사실 필드는 한 명에서 막 20명씩 하니까 골키퍼 포지션이 워낙 귀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은퇴하고 들었는데 골키퍼가 정말 귀한 맞아요. 포지션이 됐어요. 지금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정말 유소년에 지금 골키퍼들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들었거든요. 사실상 선수 했을 때는 좀 그래도 숫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에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가지고 다들 뭐 멋있는 공격수만 하고 싶어하지 뭐 험한 골 보이는 골키퍼는 안 하고 싶어하는. 나는 원래 골키퍼 하고 싶어서 축구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키가 작아서 안 시켜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근데 그 사람이 내 미래를 못 봤던 거지. 근데 이제 범영이는 유소년 때부터 워낙 유명했었어가지고 범영이 있는 팀은 우승해야죠. 근데 이제 전 2년을 좀 얘기를 해보면 나이 차이가 한 3살 정도 나는데 그 동국대 다닐 때 네. 여기랑 연습 경기를 했대요. 네, 많이 네, 했지. 네. 오기 전에 자랑하더라고. 이범영 상대로 프리킥 헤드트릭 했다고. 오, 그랬나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팀들은 항상 저희가 용인축구센터였기 때문에 시설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 들어왔어요, 팀들이 대학교. 왔어요. 근데 유일하게 동국대만 안 와요. 거의 안 왔어요. 동국대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서로. 그러니까 그랬나요? 우리도 가고 여기서 오기도 하고. 근데 사실 동국대를 가면은 맨땅이었거든요. 근데 맨땅으로 다 와 고등학교들이. 내가 동국대랑 많이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둘은 같은 팀에는 없었잖아요. 네, 같은 팀 없었고 운동장에서 이제 오며 가며 인사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오히려 동생이랑 같이 팀에 있었죠. 범수랑 같이 있었고. 근데 제가 2019년도에 강원FC 코치에 처음 했으니까
그때 아쉽게 같이 하지는 못했고 근데 어쨌든 동생이 와서 범수는 되게 좋은 기억이 많아요. 일단 내 생일 때 뭐 선물을 줬어. 범수가. 제가 제 생일 때도 잘 안 주는데 형 생일 안 챙겨도. 근데 골키퍼들이 보통 골키퍼 코치들이랑 이렇게 유대 관계가 있지 일반 코치들이랑은 관계가 좀 어땠어요? 저는 두루두루 다 아, 좋은 네. 편이었는데 네. 뭐 대부분 그냥 말 안 하고 1년 지나가는 친구들도 있긴 해요. 맞아. 아니, 막 2군에 있는데 뭐 1군 수석 코치님이랑 굳이 할 말이 있는 근데 있지 나는 않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골키퍼들하고 친했어요. 수혁이 그 조수혁도 이제 고등학교 후배고 김진현, 네. 김진현도 고등학교 후배고 대학교. 그리고 프로 가서도 골키퍼 조준호 형이라고 그 형이랑 조금 친했어. 나이 차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형이 좀 잘 이뻐해서 골키퍼들하고 내가 골키퍼같이 생겼나? 아 근데 골키퍼 잘 챙겨주더라고. 골키퍼 근데 다들 이거 친해지신 분들이 다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친화력 있는. 수혁이 형, 뭐 진현이 형, 그리고 조준호 선생님도 다들 친화력이 엄청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친해지지 않았을까. 저는 이병헌 선수를 이제 우리 풋볼의 황진성 감독님이 선수로 있을 때 강원 전지훈련을 주원이 형이랑 같이 기억나죠? 치앙마이 그 리조트 골프 리조트에 가서 이제 인터뷰하면서 방에서 이병헌 선수 만나서 처음으로 대화를 해봤고 그때도 이제 진성이도 방으로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좀 빨리 좀 은퇴를 하지 않았나. 왜냐면 사실 89년생이면 맞아요. 한 2, 3년 정도는 더 뛸 수 있었는데 은퇴를 이렇게 결심하게 된 순간이 있었어요? 사실 마지막 이제 수원 FC에서 7골을 먹었을 때가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안 그래도 그 얘기해 근데 왜냐면 저희가 그 경기를 둘이 같이 봤어요. 아, 여기, 네네네. 여기 사무실에서 보는데 저희는 뭐 먹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헉, 이보명 왜냐면 걱정됐어요. 그 실수도 제가 하긴 했는데 뭐 길게 얘기하자면 은퇴에 대해서 길게 해도 돼요. 얘기하자면 이제 전북현대 딱 그러니까 매일 부산에서 좀 강원 뭐 일본의 아비스파 후쿠오카 갔을 때도 좀 약팀에서 뛰다가 이제 우승을 바라볼 수 있는 팀에 제가 딱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꽝꽝 얼어 있는 데서 훈련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파열이 빡 된 거예요. 그 부상 이후로 이제 1년이라는 휴식을 취했는데 아무래도 우승 경쟁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감독님이 이제 저를 부상이나 1년이나 쉰 골키퍼를 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 감각이 쭉 떨어진 상태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렀고 3년을 전북에서 채운 뒤에 이제 수원FC로 왔는데도 여기서 경기를 못 뛴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못 뛰다가 또 이제 오랜만에 경기에 나서면 대량 실점을 하고 또 못 뛰다가 대량 실점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은퇴하기 전해에 삭발을 제가 하고 동계훈련을 갑니다. 그러고선 진짜 열심히 해서 첫 개막전에 제가 선발 출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경기까지도 나쁘지 않게 했는데 그냥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고 또 한 4개월, 5개월의 시간이 그냥 흐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솔직히 말해서 나는 머리까지 밀고 동계훈련을 참가해가지고 진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도 나를 안 써? 아, 그럼 나는 진짜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갑자기 팀이 위기 상황이라고 갑자기 3일 전에, 이틀 전에 준비해. 이 템포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게다가 그때 FC 서울도 조금 침체된 분위기였고 저희는 더 침체된 분위기였지만 그들의 템포를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면서 딱 경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저의 영혼의 파트너 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형 그냥 그만둬야겠다.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형 그래도 좀만 더 해봐. 올 시즌까지만 버텨봐. 하고 이제 올 시즌 끝나고 그 시즌 끝나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여기 오기 전에 저희가 이걸 우연히 또 그 경기를 봤어요. 같이. 그래서 그때 뭐 되게 이렇게 봤어요. 아 어떡하지? 되게 오늘 밤에 잠 못 자겠다. 저 고민할 수도 있겠다라 생각했는데 오늘 오면서 그 얘기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왔는데 먼저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뭐 은퇴에 정확하게 딱 마음 먹은 거는 그 7골을 먹었을 때였고 그 전까지는 사실 은퇴 생각은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경기를 선수로서 많이 나서지 못한다는 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감각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은퇴를 하고 슈팅스타에서 훈련을 일주일에 1회를 하고 1회를 경기를 뛸 때도 있고 안 뛸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몸이 쭉쭉쭉쭉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7골 먹을 때 몸 상태가 여기라면 지금 현재는 이 상태입니다. 왜 이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훈련 양이 이제 노장이면 노장일수록 조금 더 부상의 이슈가 있던 선수일수록 스스로 컨트롤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때 수원FC에 계시던 골키퍼 코치님이 훈련량이 어마무시했던 유명하신 선생님이셨어요. 제가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이었고 은퇴 이후에는 이제 제 몸은 제가 컨트롤하다 보니까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가끔 이런 생각해요. 이렇게 잘하다가 복귀? 복귀를 어디 뭐 여름 시즌에 네. 갑자기 급한 골키퍼가 한 3-4명이 한 번에 부상당한 거예요. 그러면 6개월 단기로 잠깐 불러줄 수도 있지 않을까? 불러주면 또 자신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제 현재 컨디션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89년생 필드면 사실 은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골키퍼는 사실 좀 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퇴하기 직전에는 제가 요 뭔가에 그 사로잡혀 있어서 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이랬는데 밖에 나와 보니까 나도 되네? 이런 느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 7골 실점이 되게 타격이 컸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은퇴하려고 마음 먹은 게 전반전에 교체됐거든요. 맞아. 그 전반전 중간에 교체, 그때 심지어 중간에 전반전 끝나고는 교체될 수 있는데 중간에 교체돼서 그때 이제 자존감도 확 떨어지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7골 먹었을 때 이제 그때 좀 약간 되게 마음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나도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어. 그래서 아예 그쵸. 범수 때문에 범수랑 좋은 기억이 있어서 그리고 범영이 또 이제 오며 가며 그냥 인사하는 정도고 마지막으로 본 게 내 기억에는 진성이 형이 어디서 이제 맥주 마시고 있는데 그때 그 자리에 있었어가지고 그 아디다스 그때 행사. 근데 그때 기억이 되게 좋았어. 왜냐면 골키퍼 분들 뭐 알겠지만 좀 특이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대화해보면 좀 아는데 되게 평범한 좋은 친구 같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로 뭐 다른 아까 질문지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지극히 정상인 골키퍼 중에 하나라고. 나머지는 비정상이 되는데. 비정상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가. 이게 이제 뭐 축구 방송 하다 보면 선수들이 나와서 골키퍼들은 좀 특이해 막 이렇게 하는데 아마 팬분들은 이유는 정확히 모를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근데 좀 이따 이유를 제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포지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골키퍼가 됐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의냐 타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100% 자의예요. 자의. 제가 선택한 거고 어느 정도 저는 사실 축구를 되게 늦게 시작한 편이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수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동네 축구하는 아이였는데 엄마한테 생일 선물로 골키퍼 장갑 사주세요. 이렇게 해서 골키퍼 장갑을 끼고 동네 친구들이랑 축구할 때도 골키퍼만 봤던. 그러니까 골 넣으면 골키퍼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골키퍼가 보고 싶어서 일부러 골 넣은 다음에 안 먹는 거죠. 이제 저만 계속 하려고. 그 정도로 골키퍼가 좋아서 골키퍼만 했던 것 같아요. 왜 좋았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금의 이유와 그때의 이유는 같은데 희열감. 그 막아냈을 때 그 공격이 어떻게 해서 넣으려고 막 수를 쓰고 강하게도 해보고 뭐 약하게도 해보고 하는데 그거를 저만의 타이밍으로 딱 막아냈을 때 그 희열감은 뭐 득점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왜 골키퍼? 저도 비슷해요. 그때 골 넣는 골키퍼라는 게 유행이었어, 동네에서. 나는 그 막았을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골키퍼를 계속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내가 그래도 막 막는 거를 잘하니까 승부차에 가면 나를 골키퍼 시켰어. 대회에서도? 대회 때도. 고차원이 못 넣어가지고 지긴 했는데. 이름 오랜만에 들어요. 아무튼 저 그때 그게 있었는데 지금도 약간 아쉬워요. 그때 내가 골키퍼를 했으면 더 오래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난 막는 거에 희열을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동생도 형 때문에 골키퍼 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동생은 이제 공격수였어요 원래. 그러니까 뭐 그냥 동네 축구에서 공격수였는데 제가 이제 용인축구센터라는 좀 큰 팀에 우연치 않게 키 때문에 들어가게 돼서 이따가 이제 동생이 그냥 대회 구경 왔다가 이제 옆에서 코치님들이 바람을 넣은 거죠. 너도 형 따라 축구 해봐. 너도 키 큰데
될 것 같은데 해서 테스트를 봅니다. 동생도 늦게 시작했네요. 네, 중학교 1학년 때. 아. 동생도 용의축구센터에 거기는 사실 그때 당시에 날고 기는 애들이 네. 모이는 곳인데 맞아. 거기 와서 리프팅 차봐 했는데 리프팅 한 30개 차고 이러니까 바로 탈락. 하자마자 골키코치님이 옆에 와서 너 그럼 형 따라 골키퍼 해. 너도 키 크니까 골키퍼 해. 그러니까 동생은 마냥 그냥 축구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러면은 저도 골키퍼 하겠습니다. 해서 시작한 게 이제 동생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부모님은 그런 같은 포지션에서 아들 둘이 골키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크게 그때는 뭐 그냥 모르셨죠. 부모님도 뭐 그냥 네. 둘 다 축구를 시작한 거지 둘 다 골키퍼를 했다. 뭐 이런 개념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형 따라 하면 같이 좋겠지. 뭐 둘 다 외롭지 않겠지. 뭐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형제가 대단한 게 둘 다 중1에 골키퍼를 시작한 건데 되게 늦게 시작한 건데 그쵸. 프로까지 와서 대표팀 되고 이런 게 둘 다 쉽지 않잖아요. 바로 저는- 프로로 갔나? 아니요, 동생은 경희대학교 아. 1년 지내고 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17년 차에 은퇴를 했고, 동생은 지금 16년째 뛰고 있고. 진짜 자식 농사 잘 지으셨네. 아니 둘 다 그렇게 K리그 주전 골키퍼로 성장시키는 게 한 명만 키워내는 것도 어려운데 근데 정말 아쉬운 게 둘이 K리그에서 맞대결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일부에 있을 때는 동생이 이제 뭐 전북에 같이 있었지만 경기를 못 뛰었고, 또 이제 동생이 제가 일부로 계속 주전으로 활동할 때 동생이 2부에 있었고, 뭐 이렇게 해서 또 계속 1, 2부가 엇갈렸고, 그랬다가 한 번 맞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뭐 저를 안 찍혔나 뭐 이제 동생을 안 찍혔나 그래가지고 또 안 찍히고 아쉽다. 아쉽다. 이런 거가 있어서 부모님은 제가 은퇴했을 때 그거 하나를 좀 아쉬워졌죠. 맞대결 한 번만 같이 이제 근데 이제 연습 경기나 네. 뭐 이런 거에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매치에서는 없었다. 그러면 이병용 선수 어렸을 때 이제 뭐 당연히 키로 주목을 받았겠지만 키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골키퍼의 기술이 뭐였어요? 처음에요, 아니면 지금 다 나중에 네, 계속 조금 쭉. 네, 변화가.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본기가 좋다는 말을 굉장히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조금 아이들 가르치고 있지만 오히려 그냥 조금 경력이 된 친구들보다 속히 말해 생짜라고 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가 더 좋아요. 왜냐면 그 친구들이 받아들이는 게 스펀지처럼 쭉쭉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도 키는 큰데 생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못하는 친구를 데려와서 기본기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 기본기가 정말 잘 형성된 골키퍼 중에 하나였다. 최근에 영광이 형이랑 이제 슈팅스타에서 많이 훈련도 하고 촬영도 하면서 제가 기본기가 이렇게 좋은지를 자기가 몰랐었다. 근데 키가 크면 대부분 밸런스가 좀 안 좋다든지 기본기가 안 좋은데 키에 비해 정말 좋은 밸런스와 좋은 기본기를 갖고 있는 키퍼 중에 하나다라고 영광이 형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키 큰 골키퍼들 이 당시에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솔직히 제일 잘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사실 뭔가 기본기가 탄탄하니까 위치를 또 잘 잡으니까 그 골을 균형이 없는 거야. 가뜩이나 큰데도 맞아요. 위치가 좋으니까. 기본기 중에 하나도 골키퍼는 이제 포지셔닝 또 기본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게다가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제 청소년 대표에 처음 가서 있다가 부산 아이파크에 한 5년 가까이 신인선 선생님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나라 지도자 선생님들께 배우면서 키 큰 골키퍼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자 선생님들이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켜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신인선 선생님을 저를 딱 만나고 왜 플레이를 이렇게 하고 왜 몸을 이렇게 써? 키 큰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국 지도자 선생님들은 키가 크면 더 빨라야 돼. 키 작은 키퍼만큼 빨라야 돼. 라고 말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빨라지기 키가 큰데 어떻게 빨라져? 빨라지는 것만 포인트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거에 맨날 트라우마가 있고 난 느린가?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신 선생님 말하는 건 키 크면 당연히 느려. 근데 뭐가 좋아? 리치가 좋잖아. 그걸 활용해야지. 포지셔닝 좋고 쭉 뻗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긴 다리가 있어. 다리를 활용해. 신손 선생님이 제일 잘 막았던 게 1대1 상황에서 다리를 쭉 뻗어서 잘 찢어서. 그걸 이제 저에게 완전히 거의 100% 전수를 해주시고 이제 팀에서는 헤어졌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대1 선방만큼은 또 자신이 있었다. 그래서 기본기, 큰 신체 조건, 1대1 선방은 자신 있는 골키퍼였다. 근데 딱 이범현 선수 나이대가 이제 발을 강조하면서 이제 선수 생활을 쭉 했잖아요. 그게 딱 급변하는 시기잖아요. 궤도기에 중간에 딱 걸렸죠, 제가. 네. 아, 그게 그래서 처음에는 멘붕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잘 걷어내면은 딱 감독님이 옆에서 딱 이렇게 했던 세대였는데 걷어내면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의문점이 전 항상 부산 뭐 이렇게 좀 약팀에 있었는데 감독님들이 이제 갑자기 맨시티 뭐 과르디올라 축구를 보시면서 자기도 빌드업을 해야겠다고 느낀 거죠. 이게 좋다고 하니까 빌드업을 해야 돼. 근데 우리 팀은 빌드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리고 그래야 되지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성적이야. 그래도 빌드업을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죠. 이거 우리가 연습도 안 하고 연습을 안 하고 갑자기 골키퍼한테 킥하지 마. 근데 평생 킥밖에 안 해온 사람한테 킥을 하지 말라니 하다가 이해가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감독님들을 이제 빌드업 축구에 이제 특화된 감독님들을 뵈면서 점점 저도 이제 발전했고 지금은 킥과 패스를 적절히 섞어서 잘 사용하는 키퍼가 잘하는 키퍼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정확하게 이제 어떤 개념의 성립이 잘 되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강원에서 이제 김병수 감독님이랑 짧게 6개월 정도 하면서 딱 그게 뭔가 약간의 그 개념의 개념이? 이해가 빌드업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바뀌지 않았었나 싶어요. 김병수 감독 얘기 많이 나오네. 지난주에 신세계 선수 와가지고 김병수 감독 만나서 완전 바뀌었다 자기는. 아 저는 근데 그런 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개념의 이해만 이해는, 됐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어떤 선수 좀 참고를 했어요? 이제 발을 써야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는 이제 사실은 저는 부폰 키퍼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사실 부폰도 옛날에는 킥 잘하는 키퍼였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게 이제 노이어 그리고 에데르송 뭐 이런 선수들 하이라이트 영상 보고 사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퍼이자 제일 존경하는 키퍼인 김승규 선수가 저보다 한 살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17세 월드컵 때부터 굉장히 볼을 잘 차는 키퍼로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 친구의 플레이를 또 많이 보면서 배웠었죠. 빌드업에 대한 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건가. 하지만 지금도 저는 정확하게 정의를 내린 건 빌드업을 할 수 있는 키퍼는 빌드업을 할 수 있는 팀에 있어야 된다. 골키퍼 하나 가지고는 빌드업을 절대 못한다. 아, 그러니까 같이 도와줘야지 이렇게 완성이 되는 그리고 팀의 성적에 따라 팀이 매번 압박을 저희가 맨날 수세에 몰리는 팀이 거기서 빌드업 하려다가 성적이 나락가는 걸 너무 많이 봐서 성적이 안 좋은 팀은 일단 잘 걷어내고 보자. 일단 안전빵으로 걷어내고 다시 시작하자. 근데 거기서 무리해서 막 빌드업을 시켜주시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이게 맞다. 이게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거다. 아니요, 저희 돌리다 더 지쳐요. 근데 훈련이 또 잘 돼 있으면 그게 또 아무리 하위권이어도 될 수 있는데 아니 하위권 선수들은 안 돼요.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왜냐면은 그거보다 공격수들의 능력치가 더 좋고 그 공격수들이 압박하는 싸먹히기 강도가 때문에 더 강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빵을 추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해봐서 못하는 골키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유소년 단계에서 보니까. 근데 요즘은 다 경험을 이제 아무래도 초등학교 축구가 8대8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빌드업 골키퍼가 빌드업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골든 에이지, 골든 11 골든 11 친구들을 선발하는 기회가 주어져서 심사위원으로 있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6학년들이 저보다 볼을 잘 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만약에 초등학교 6 그때부터 저런 교육을 받았으면 훨씬 더 좋은 키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죠. 확실히 교육의 문제인 것 같죠. 이거 이야기만 들어봐도 되게 잘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좀 아쉽기도 해요. 사실 저희 때는 눈빛으로 다 끝났거든요. 뭐 어떻게가 아니라 야 뭐 이런 거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알려줘. 그냥 스스로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찾기 어떻게가 없었어요. 어떻게가 없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신 분이 저는 김병수 감독님이 이제 딱 그 골키퍼가 잡았을 때
어디를 찾아야 된다고 그때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맨날 저한테 이랬다니까 감독님들이. 킥하지 마, 패스해. 어떻게 해요? 어디다가? 이건 안 알려주고 킥하지 마. 오늘 연습 경기에서 90분 동안 너 킥 하나 하면 뭐 운동장 한 바퀴야. 그래도 좋았던 건 있어요. 스스로 찾아내야 되니까 생각 계속 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선수들은 모든 거를 다 알려주니까 상황이 막힐 때마다 물어봐서 좀 그런 부분도 아쉬운 게 있는데 오히려, 적절히 섞이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전 지도자는 아니니까 이제 고등학교 경기를 좀 보다 보면 어떤 골키퍼 상대팀이었는데 어렸을 때 1번 제일 잘했대요. 근데 지금은 되게 평범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그 왜 저러지 하고 이제 그 아이들이랑 얘기를 해봤더니 그 빌드업을 안 시키는 팀에서 계속 이동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다 버릇하니까 대표팀이랑도 좀 멀어진 친구가 있더라고, 이런 케이스가. 선방 능력은 좋았는데 네, 이제 네. 점점 빌드업하고 멀어지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빌드업 능력이 떨어지는 키퍼여서 얘가 좋은 평가를 못 받았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만약에 제가 기준을 저 작년에도 이제 심사위원을 해보면서 기준이라는 걸 세워봤을 때 무조건 포함되어야 되는 게 빌드업이다. 근데 이제 요즘에 논란이 되는 게 빌드업을 잘하는 키퍼를 써야 되냐, 선방을 잘하는 키퍼를 써야 되냐가 굉장히 논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방이 먼저 1순위라고 생각하고 2순위가 빌드업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둘 다 잘하면 좋지만 팬들도 되게 그거 가지고 싸워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발을 되게 못 쓰는데 기가 막히게 막 그러면 그렇지, 골키퍼는 막아야지 일단 뭘 대지 했는데 하나 놓쳐, 이렇게 틱 놓쳐. 근데 킥이 기가 막혀. 그러면 아 저게 맞나 이런 팬들도 있어요. 요즘 골키퍼 보면 돈나룸마가 선방 능력이 진짜 좋은 것 같더라고. 근데 발밑이 막 떨어지고 엄청 약해요. 떨어지다기보다는 그냥 조금 남들에 비해 좀 에베르송이나 뭐 네. 알리송가처럼 막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하진 못해. 근데 저도 지도자 이렇게 해보니까 잘 막는 골키퍼가 좋지. 조금 볼 못 차도 잘 막는 골키퍼가 좋아. 근데 이게 제가 아까 그런 정의를 내린 게 팀의 성적에 따라, 팀의 이 능력치에 따라서 사실 팀이 능력치가 좋으면 골키퍼가 선방해야 될 게 한두 개 정도면은 팀이 승리로 이끌 수 있어요. 근데 팀이 약팀이야. 이러면 10개, 20개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빌드업을 할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오는데 필드들도 자기들이 돌리다 지쳐가지고 제발 걷어내줘 하고 줬는데 거기서 네가 또 야 제발 걷어내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잘 쓰는 키퍼 쓰면 뭐예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골키퍼가 성장하려면 약한 팀에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팀에도 있고 근데 강팀에도 있고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은퇴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돈 많이 벌려면 강팀에 쭉 있는 게 네. 그래도 그게 좋은데 아니 유소년 레벨한테 이야기 한번 유소년 레벨한테 해도 아들이 좋은 팀하고 약한 팀 갈 수 있어. 어느 팀 보낼 거야? 저는 강팀에만 있게 할 거예요. 얘가 처음 시작해서부터 강팀에 있어서 은퇴할 때까지 강팀에만 있다가 그게 맞죠. 사실은 뭐 그래야 골도 약팀에서 덜 먹고 좋지. 자존감도 많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래야 그 성장해요. 맞아, 애들 그게 제일 큰 것 같긴 해요. 사실 자꾸 이겨야 내가 축구도 재밌고 더 잘하고 싶고 이런데 자꾸 지면은 그리고 성장이고 나발이고. 실력이 강팀에 있으면 그 훈련할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맞아. 이거 뭐 약팀에 있으면은 훈련할 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강팀 선수들 워낙 어려운 걸 계속 해야 되니까. 저는 전북 가서도 성장했다니까. 슈팅이 뭐 동국이 형, 뭐 이런 로페즈 이런 선수 슈팅을 매일 막으니까 당연히 실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포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단순히 크로스 슈팅을 하는데 앞에서 골을 다 넣는 거야. 내 차례가 오니까 긴장이 좋댔다. 무조건 넣어야 된다. 연습할 때 말하는 거죠? 연습할 때 다 넣으니까 나에서 못 넣으면 분위기 세해지거든. 그리고 패스 게임 할 때도 터무니없는 실수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세져. 그러니까 초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근데 약팀에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왜냐면 앞에도 못 넣으니까 약간 나도 뭐 널널하게 차지 이렇게. 그때 제가 얘기하고 들었는데 약팀에 있을 때 경기 전에 막 슈팅 연습하잖아요. 근데 다 안 들어갔다면서요? 아니 그게 매연패를 하고 있었는데 선수들이 진짜 자존감이 많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경기 전에 슈팅 몇 개 때리고 들어가잖아. 근데 앞에 형들이 자꾸 막 골대 안쳐 다 받고 나가는 거야. 그 시합 전에. 근데 내 차야 되는데 나조차도 갑자기 긴장이 되는 거야. 볼 차는데. 근데 나도 막혀서 차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진짜 지면은 이게 되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팀의 문화나 팀의 분위기가 진짜 모든 걸 좌우하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의 길까지 이게 다 약간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항상 좋은 환경에 지금 유소년 친구들이 그러니까 저는 팀의 문화에서 좀 되게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팀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것들의 차이인 것 같아요. 워밍업 얘기 나왔는데 이제 팬 입장에서 궁금한 게 경기 전에 슈팅 연습하잖아요. 이제 뭐 필드 입장에서 골키퍼 입장에서 하나 탁 막으면 이제 팬들이 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약간 경기 전에 영향을 좀 미쳐요. 그런 자신감이. 우보다는 그냥 사실은 제가 이게 경기 전에 저는 한 번 그래도 뭔가 슈퍼 세이브 같은 느낌에 딱 들어갈 거 하나 쳐내고 들어가고 싶은 그게 뭔가 기분이 딱 좋아요. 근데 오늘 뭔가 좀 몸이 무겁고 애들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다 구석에다 막 꽂아. 요런 날은 제가 슈퍼 세이브를 뭔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그렇게 하다 또 지쳐요. 그럼 경기 때 막 힘들어.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는 좀 조절하게 됐는데 어렸을 때는 그거 하나 해보겠다고 경기 전에. 와, 진짜. 그러니까 팬들이 이제 그만했으면 이제 앵꼬 나서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했던 적이 대학교 있죠. 때는 골키퍼 형들이 일단 맞고 몇 개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 그래서 일부러 절로 차라 그랬어. 세게. 빵 차라. 딱 타이밍 좋게 딱 맞게 한번 딱 치게. 근데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뭐 툭 찍었다. 그러면은 바로 집합하는 거야. 갑자기 자꾸 속에 막 이렇게 꺾어때리고 이러고. 근데 필드 입장에서도 나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시원하게. 4학년, 3학년들 늦죠. 1학년들 시켜. 1학년들 이렇게 밀어라. 이쪽으로 딱 밀어라. 그러면 적당하게. 딱 맞게. 근데 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진짜 딱 슈팅이 한번 딱 얹히고 얹혀야 돼. 들어가야지 이제 그날 경기장에서 자신감 그 빡 느낌이 붙고. 있거든요. 이게 탁 얹혀서 탁탁 꽂힐 때. 근데 이게 탁탁 막으면 기분 안 좋죠. 자꾸 탁탁 막으면.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하네 두 입장이. 그렇죠. 근데 이 필드 얘기 나왔는데 골키퍼랑 필드랑 이제 어느 정도 친한지 궁금하고 저는 이제 선수가 아닌 입장에서 제일 궁금했던 게 골키퍼들끼리 경쟁인데 내 입장에서 근데 되게 유대감이 또 있더라고요. 같이 항상 몰려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한 자리밖에 없는 경쟁자고 필드도 훨씬 치열한 거잖아요. 골키퍼 단톡방도 있더라고요. 자기네들 미드필드 단톡방은 없거든. 일단은 단톡방부터 해명하겠습니다. 일단 단톡방이 있는 이유는 저희끼리도 볼 돌리기 내기를 합니다. 4대1. 그럼 커피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골키퍼 훈련이 가끔씩 30분 일찍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필요를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가 친목도 모델을 골키퍼 회식도 따로 해. 회식도 따로 자, 그 골키퍼가 유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축구장에서 훈련을 할 때 필드들이 이쪽 한쪽에서 다 합니다. 그럼 저희는 한쪽 골대에서 저희끼리만 해요. 그러니까 사실 뭐 땀 흘리고 매일 이렇게 하는 게 골키퍼들끼리가 많아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필드나 감독님, 코치님들이 다 봤을 때 팬들이 봐도 저건 실수예요. 골키퍼가 골을 먹었는데 실수야. 근데 골키퍼가 골키퍼를 봤을 때 아는 그게 있거든요. 저거는 조금 스핀이 이렇게 어렵게 걸려서 바운드가 이렇게 튀면서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야. 아니면은 수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공이 순간적으로 안 보여서 반응하기 어려웠을 거야. 뭐 이런 골키퍼만 아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서로 공감해 주면서 나 그거 기억난다. 강원에 있을 때 이렇게 그냥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근데 내가 범수한테 살짝 물어봤어. 근데 범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뭐 스핀이 이렇게 먹었다. 그래서 나는 그 순간 야 골키퍼라고 지들끼리 또 이러해주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충분히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도 되게 그래도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자기가 기분 되게 나쁠 수 있었잖아. 그냥 순간적으로 나왔으면 막았을 텐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편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해주길래 좀 멋있었어. 좀 그런 거. 근데 솔직히 저희가 안 알아주면 아무도 안 알아주기 때문에 저희끼리라도 서로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제 나중에 고참이 됐을 때 제가 그렇게 골을 먹으면 동생들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이런 상황에는 어땠을 것 같아? 조금 내 입장에서는 뭐 스핀이 이렇게 걸려서 조금 어려웠는데 맞아요 형 그거는 근데 이거는 골키퍼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말들을 골키퍼끼리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골키퍼들의 유대감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근데 어디 전주련을 가거나 이제 원정 호텔을 가면은 골키퍼끼리는 방을 안 썼습니다. 선택할 수 있으면. 네, 선택할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일단 둘 다 커.
근데 그렇지. 이제 어떤 호텔을 가면은 침대가 큰 게 있고, 그러니까 더블에 싱글이 있는 호텔이 있어요. 네. 이러면은 둘 다 크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한 명이 좀 작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래도 덜 미안하니까 뭐 그런 점도 있고 또 아무래도 경기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아니면 전주훈련 가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어떤 경쟁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는 누가 운동을 더 많이 나가느냐 뭐 이런 차이도 있을 텐데 나는 이제 쉬고 싶은데 이 친구가 쓱 운동을 나가면 안 나갈 수 내가 없고. 쉬는 내가 약간 한심해 보이고 뭔가 그런 느낌 때문에 이제 저도 운동을 막 나가게 되고 그러다 오버페이스 할 수도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때는 이제 경쟁 상대 또 근데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럴 때는 이제 서로의 어떤 공감 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또 뭐 경기 끝나거나 시즌 끝나고 술 한잔 먹으러 가더라도 골키퍼들은 키가 또 좀 크고 얼굴도 좀 훤칠한 친구들도 많으니까 같이 다니면 또 그렇게 좋습니다 보기가. 이런 친구들이 좀 껴주지. 깨져라, 좀. 키는 크시죠? 키만 크시죠. 저는 그게 힘들었어요. 골키퍼 선배 골키퍼랑 게임 뛰면 좀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또 수비형 midfielder니까 중거리 슈팅 주는 거 되게 싫어요. 근데 선배들 골키퍼 하면 야, 뭐 나가 막 엄청 뭐라고 하는데 후배 골키퍼는 그래도 말 안 하거든. 그런 거 별로 그냥 뭐 이렇게 막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데 선배 골키퍼 형은 슈팅이 날라고 있는데 야, 나가 막 이래. 그러면 그런 거 힘들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좀 정상적인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되게 좋았어. 그냥 막 신경질 내는 것보다 좀 괜찮은 화이팅하고, 피드백. 괜찮아 막 이러면서 사실 그 말한 거 다 알고 나도 나가고 싶어. 못 나간 게 아니야. 나가고 싶은데 안 나가진 거야. 그 이해를 해요 필드의 마음을? 아니요 이해가 안 돼요. 그거 거기서 충분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저희도 가끔씩 이제 뭐 필드를 쓸 때도 있고 뭐 그 자체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골키퍼가 남는데 필드가 모자라. 이런 가끔씩 뛰거든요. 그럴 때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골대에 섰을 때는 이해가 안 돼요. 그치. 그러면 필드랑 좀 친하게 지내는 편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죠.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런던 올림픽 갈 때나 대표팀 가서는 이제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동창을 함께 지냈던 김보경 선수, KBK랑 쭉 룸메이트도 많이 했었고, 또 그리고 뭐, 필드 선수들이랑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룸메이트를 많이 했었죠. 근데 또 룸메이트를 지내면 이제 방에서 이제 뭐 한 달 동안 합숙을 하거나 있으면은 이런저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친해지고. 김보은 선수 해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저희가 게임 많이 뛰었다고 그랬잖아요. 용인축구센터. 항상 저 멘트였거든요. 나이도 기억나는 게 저한테 형 키가 왜 이렇게 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슨 질문일까? 경기를 뛰다가 형 왜 이렇게 키가 커요? 그래서 이건 무슨 아직도 궁금해요.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시죠? 왜 없지 뭐 경기 때만. 근데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생기시면 걔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해가 돼요. 걔는 가끔씩 이상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사상이 좀 특이해. 이게 무슨 질문이니까 어떤 키가 큰데 축구를 잘 못하냐 아니면 키가 큰데 잘하는 뭐 어떤 표현인지 잘 몰랐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냥 순수하게 키가 왜 이렇게 큰지 궁금해서 자기도 키가 크고 싶어서 그런 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도 알기로 김보영 선수가 되게 순수해요. 재밌고 약간 웃기다고 알고 있어요. 되게 엉뚱한 말 많이 하고. 그리고 유튜브도 요즘 하나? 한참 열심히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잘 봤거든. 그 이선현 선수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잘 봤는데 좀 아쉬워.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팀의 그것도 자꾸 성적 하는데 이제 선수들이 유튜브를 하려면 팀의 성적과도 어떤 감독님 누구와 있냐에 따라서 유튜브를 이제 제재시키는 감독님들 계시니까 김보경 가끔 올라오긴 해요. 근데 이제 편집자 없이 카메라 혼자, 없이 자기 폰으로 찍어서 그냥 심플하게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하고 싶었던 질문, 왜 골키퍼들은, 그건 필드들이 이 소문을 퍼뜨린 건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사실 일반 팬이 골키퍼 특이하다 얘기는 안 하잖아요. 다 필드들이 얘기해요. 골키퍼도 특이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왜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선은 골키퍼는 좀 더럽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었었는데 더럽다는 게 그러니까 왜냐면 흙에서 막 뛰잖아. 다이빙 뜨고 막 이러니까 막 몸에 많이 묻는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뭐 안 씻는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어요. 저는 잘 씻었는데 주변에 애들 보면은 진짜 안 씻는 애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아마 필드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맞아, 다만 맞아. 이제 더러움이 묻혀지는 빈도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골키퍼는 이제 더럽다. 그 더럽고 이제 행동도 조금 제가 느끼는 골키퍼가 좀 도라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가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잡다가 놓쳤어요. 그럼 앞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막으려면은 제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뭐가 제일 빨라요? 얼굴. 예. 그럼 얼굴을 갖다 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지간한 도라이 성격을 가지지 않는 이상 얼굴을 갖다 대기가 힘들어요. 맞아. 진짜로 약간 그 정도의 미쳐 있는 성격이 되지 않. 근데 이게 운동장 안에서만 그러냐, 일상생활까지 가지고 나오냐, 요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장에서만 그런 친구들이 있고, 뭐 그런 약간 도라이의 기질이 일상생활까지 펼쳐지면 이제 요 친구들이 좀 그런 특이한 성격. 도라이 같다는 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저는 그냥 밖에서 봤을 때 느낌으로는 뭐가 있었냐면 혼자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피해의식도 생길 수 있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실 필드랑은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골키퍼는 사실 중앙 수비가 실수한다고 치면은 옆에 중앙 수비가 하나 또 더 있으니까. 있죠. 네. 그리고 사이드백도 있죠. 뒤에 골키퍼가 지켜주고 있죠. 이러니까 그런데 만약에 골문 직접 1m 앞에서 제가 실수했다고 하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네. 없이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또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혼자 고독한 네. 싸움을 즐긴다고 생각하면은 조금 그렇게 이제 약간 반 미치광이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골키퍼 친구들은 왜 특이한 친구들이 좀 있을까? 근데 사실 빈도수로 따지면 필드는 뭐 팀에 한 30명 있잖아요. 30명 중에 한 명. 그리고 골키퍼는 사실 4명 중에 한두 명인 거잖아. 절반 정도야, 내가 볼 때는. 근데 확률이 높긴 높아. 4명 중에 2명이 좀 이상하니까 보통. 이 친구들은 3대0, 만약에 3대1로 이겼어. 근데 한 골 먹었잖아.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클 것 같아. 그냥 마무리 우리가 이겨도 골 먹은 거에 대한 확실히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아무래도 골키퍼 친구들이 어렸을 때도 좀 등치가 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싸움을 해도 항상 이렇게 축구부에서 우르르 패싸움하러 가면은 제일 앞에 서는 게 늘 골키퍼. 왜냐면은 제일 크니까 등치가. 맞아. 그래서 저는 평화주의자여서 싸움을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맨날 쓰는 건 앞에 섰어요. 싸움에 참여는 됐구나, 강제로. 맞아. 강제로 거기서 빠지면 또 제가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팀인데. 그래서 이제 맨 앞에 섰다가 자제시키죠. 얘들아,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면서 막 그러고. 맞아. 나 초등학교 때도 여기 드림랜드라고 거기 소풍 갔는데 경환이라고 했어. 김경환 골키퍼 우리 팀. 걔가 그냥 크다는 이유로 제일 앞에 있었어 항상. 맞아. 걔를 내보냈어. 왜냐 드림랜드 갔을 때 딴 학교끼리 이렇게 붙어요. 축구부끼리요? 아니 그 딴 학교도 그날 소풍 온 날이었어. 일반인? 근데 이제 막 놀이기구 막 새치기 하다가 싸움이 난 거야. 너 어디 학교 하다가 학교에서 이제 축구부를 찾아요. 싸움 났다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는 골키퍼를 찾아. 야 빨리 너 가자. 왜냐면 또 골키퍼가 크니까 제일 앞으로 나가죠. 그럼 그쪽은 축구부가 없는 학교야. 그러면은 이기고. 약간 깨갱하죠. 키 큰 하면 보면은. 어찌됐든 필드들이 모르는 그 골키퍼만의 세계가 있다. 그냥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빠요?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생각. 아니야 대부분이 난 아니야. 근데 진짜로 뻥치고 저는 아니어가지고 아니야. 근데 같은 골키퍼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겠다라는 걸 느끼고 있기 느끼긴 때문에 하고요. 저는 아니니까 기분 안 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뭐 골키퍼 있다면 혹시 억울하시면 난 아니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금배도 아니야. 김금배. 맞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선배님이시긴 한데 제가 봐도 아니긴 해요. 근데 제가 뭐 이름을 거론할 수 없지만 몇 분 계세요. 네. 근데 한 번 진짜 억울했던 게 대학교 때 연습 게임 하는데 뭐 5대 0으로든 6대 0으로 이겨도 한 골 먹으면 무조건 10바퀴를 뛰어요. 근데 그날 4대 1이 됐는데 그 한 골 먹은 게 그 골키퍼 형이 코너킥 상에서 자기가 골킥 했는데 펀칭인데 자기가 미스 나서. 펀칭으로 해서 골대로 들어가 자살골 넣었어. 근데 우리한테 집합해서 우리가 맞았거든 그 형한테. 근데 나는 진짜 골키퍼 새끼들 진짜 막 그랬거든. 근데 지금 왜냐면 내 와이프 언니가 내가 소개해준 사람 결혼했는데 그냥 골키퍼였어. 골키퍼. 그분은 정상이시죠? 나도 그래도 와이프 언니를 정상인 분으로 얘기해야지. 골키퍼를 소개시켜 준 거네 그러면? 그쵸. 근데
그 형도 딴 친구들 들어보면 그 형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이 있더라고. 근데 뭐 그런 거 보니까 사실 사람과 관계는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친한 다음 친하고 그냥 골키퍼라고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골키퍼만의 세계가 있다. 있다라고 존중하겠습니다. 맞지 않 네. 어떤 막 그런 미지의 세계처럼 골키퍼의 미지의 세계가 세계. 있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모든 게 편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골키퍼 입장에서 제일 싫은 필드. 이렇게 하면 너무 싫다. 이렇게 뛰면 얘랑은 진짜 뛰기 상대방? 싫다. 아니 상대방? 우리 팀. 우리 팀.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경기를 하면은 뒤에서 이렇게 쭉 다 보이잖아요. 근데 얘가 열심히 뛰는지 안 뛰는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얘가 뭐 요즘은 GPS가 정확한 기록을 보여주지만 예전에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이 친구가 딱 봐도 여기 저희도 지적을 하잖아요. 이제 예를 들어서 슬기 형이 수비형 미드필드면은 좌우를 다 커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까지 지시를 해요. 슬기 뭐 오른쪽으로 좀 더 와 커버해 하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이 안 뛰어. 근데 그런데 볼이 다행히 이쪽으로 왔다가 바로 전환돼가지고 이 형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됐던 거야. 그래도 안 뛴 건 안 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결국에 나중에 탈로가 나요. 그렇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딱 보면은 안 뛰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공을 못 차고 실수를 하고 이런 거는 이해해 주거든요. 근데 안 뛰는 건 정말 이 팀에 맞아. 정말 피해를 많이 끼치니까 안 뛰는 선수들이 정말 싫더라고요. 사실 못 뛰어서 은퇴하는 거예요. 사실 안 뛰고 못 뛰어서 사실상 더 이상 성장 못하는 거서 진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제일 좋은 유형의 선수. 진짜 너무 같이 뛰고 싶다. 이런 유형. 근데 사실은 저는 수비에서 네. 진짜로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고등학교 선배님이 이제 김주영 선배님, 그러니까 국가대표 했던 김주영 선배님이었는데 그분이 아직도 했던 말이 딱 기억나요. 그러니까 경기 전에 보면 오늘 슈팅 하나도 안 줄게 하고 끝나고 나서 하나도 안 줬지? 아니다 하나를 줬다. 보면 하나 줘서 진짜 미안하다. 멋있다. 그러니까 수비가 앞에서 슛을 해도 자기가 태클을 막 다 해. 그리고 막 슈팅하면 몸 날리고 뒤에서 슈팅 안 오면 다 되고. 클리어하고 막 이런 거 이럴 때 고마워요. 바운드가 탕 튀었어. 근데 이제 나를 보면서 이제 뒷공간에 맞아서 바운드가 탕 튄 거야. 근데 내가 보여. 근데 이제 좀 볼을 못 차거나 자신이 없는 선수들은 너 죽어라 하면서 바운드로 탕탕탕탕탕 튕겨 놔준단 말이야. 이러면은 진짜 이게 탕탕탕탕 오면서 컨트롤도 해야 되지. 압박도 이거 풀어나가야 되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딱 주는 척 하면서 자기가 컨트롤해서 가져나가면서 나를 배려하는 거지. 그 배려심이 느껴져 나한테 막 이러면서 딱 그 선배님이 제일 딱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케미도 잘 맞았고 딱 이게 그러니까 다 김주영이에요? 네. 슈팅을 안 주는 수비가 제일 고맙죠. 그러니까 뭐 주영이도 진짜 아까운 것 같아. 좀 일찍 그만뒀어. 맞아. 좀 아쉬워. 너무. 뭐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거니까 사정이 있고. 네. 근데 진짜로 이제 슈팅을 안 주고 좀 어려운 상황을 골키퍼에게 만들어주지 않는 수비들이 정말 고마운 선수들이다. 이범현 선수가 이제 선수할 때는 사실 한 190만 돼도 크다 했는데 네. 요즘은 190도 만족하지. 유럽에서는 막 194, 5가 막 빠르고 막 다 막으니까 확실히 기준이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느껴져요.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아니요. 저는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라야, 뭐 이런 얀존모. 얀존모. 사실 되게 작은 키퍼. 그리고 요즘 충남 아산에 있는 신성훈 키퍼. 최대승. 뭐 우리 팀이.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저는 뭐 아이들을 지금 뭐 조금씩 지도하면서 말하지만 작으면 작은 만큼의 그 어떤 장점을 보여야 되고 키가 커도 키 큰 거에 대한 장점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키가 작던 크던 중요하지 않다. 정말 어떤 플레이를 펼칠 수 있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도 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좀 작은 친구들은 작은 친구한테 저희 팀의 조금 작은 편이니까 어떤 부분을 좀 이야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딱 직관적으로 비교해 줄 수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골 라인에서 같이 서서 저랑 이제 붙어 서서 똑같이 누워요. 옆으로 다이빙을 뜨듯이. 그러고 나서 딱 제가 팔을 뻗어오면은 리치에서 한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키가 작은 키퍼가 이 리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키 큰 골키퍼와 키 작은 키퍼를 경쟁을 하려면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 탄력, 두 번째 빠른 스텝, 그러니까 빠른 발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죠. 근데 이제 또 제가 키가 컸지만 절대 느려 보이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반응이 빨랐어요. 근데 반응하고 순발력은 다른 부류거든요. 그 순발력이 좋은 키퍼가 반응이 느리면 공을 못 막아요. 근데 순발력이 안 좋은 키퍼가 반응이 빠르면 막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순발력 반응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의를 내렸던 게 저는 반응이 빠른 키퍼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키가 197이니까 어디 가서 순발력이 좋다를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영광이 형이나 뭐 신화영 선수나 권순태 선수만큼 순발력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대신 반응이 좋았던 키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이제 키 작은 키퍼는 두 개 다 가져야죠. 키 작은 키퍼는 무조건 순발력도 있어야 순발력도 되지만 되고 반응도. 반응까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지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키 작은 키퍼들이 탄력, 그리고 발 스피드, 반응 이 세 가지를 충분히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본에 갔을 때 이제 해외 생활을 잠깐 했는데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우리나라 골키퍼들이랑. 일본 선수들이나 아니면 일본 골키퍼 뭐 코칭 문화라든지. 제가 하나 깜짝 놀랐던 게 저희 팀 감독님이 이하라 감독님이셨어요. 이하라가 이제 옛날 일본 한국의 센터백. 일본의 홍명보. 어. 그래서 이하라 감독님이 감독님으로 계셨었는데 훈련이 한국은 이제 끝나면 집합을 딱 하잖아요. 그러고서는 이제 오늘 뭐 훈련 수고했다 이러면서 그래 내일 몸 관리 잘하고 끝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잖아요. 그럼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제일 먼저 들어가세요. 근데 일본은 감독님이랑 코치님이 단 한 명의 선수가 운동장에서 들어갈 때까지 먼저 들어가지 않아요. 그 일본의 문화가 뭐냐면은 훈련이 끝나고 이제 신발을 다 탈의하고 이렇게 가볍게 회복 러닝을 한다든지 뭐 자기가 좀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기본기 훈련이라든지 슈팅 훈련을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계속하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한 선수가 들어갈 때까지 감독님이랑 코칭 스텝이 하프라인에 서서 들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근데 일본 전체의 문화인지는 전 모르겠지만 제가 있던 이하라 감독님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국의 약간 마인드로 감시하려고 제가 무슨 운동하나 감시하려고 감시하려고 안 들어갔나 하고 이제 통역관에게 물어봤죠. 왜 안 들어가고 저기 있냐 하니까 선수에 대한 존경, 선수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선수가 운동장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독이 운동장을 먼저 벗어날 수 있냐 라는 마인드로 운동장에 서 계신다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많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알았지? 아 근데 저는 그런 예, 전 제일 빨리 들어가는 배고파가지고. 근데 이게 어떤 문화가 좀 다른 게 네.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 있을 것 한국 같아요. 선수들은 네. 대부분 감시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슨 운동하나 부담스러워서 감독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은 한 10분 하다가 저 혼자 남은 거예요. 눈치 보여서 공 가지고 빨리 들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 감독님들은 그 좋고 나쁜 건 아닙니다. 일본이랑 한국이.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감독님들은 불편할까봐 그냥 빨리 들어가서 내가 빨리 들어가야 애들도 빨리 들어가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까 이야기 던졌잖아요. 감시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 새끼가 먼저 들어가? 이런 느낌을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배고파서 먼저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항상 저는 이제 코치 안 나갔다가 사무실에 있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배고파. 그러면서 혹시 클럽하우스의 식당 뭐 숙소에 있나요? 아니 여기 있어요. 여기 식당 걸어서 10분. 네. 강원에 있을 때는 그쵸. 밥이 진짜 잘 나와가지고. 저도 강원밥 먹어봤잖아요. 그러면은 코칭, 특히 골키퍼 코치님이나 좀 뛰는 막내 코치. 코치님. 뛰는 코치들. 안 뛴 코치. 뛴 코치는 배가 안 고파. 고파. 근데 이렇게 감독님 막 설명하실 때 계속 서 있던 코치도 있어요. 그런 제일 사람들이 배고파. 들어가면서 식당에 가서 보다가 튀김류 미리 튀겨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제일 하나씩 따뜻한 거. 집어가서 입으로 먹어요. 왜 그러지?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맛있거든. 그게 한 명 그게 없는 게 막 내가 다 나왔거든요. 먹었어. 왜냐면 선수들이 씻고 올 때까지 타임 맞춰서 미리 튀겨놓은 건데 막 튀겨놔서 제일 맛있으니까 하나 꼭 집어서 맛있네 하면서 왼손으로 또 짚고 가죠. 그렇죠? 잘 봤네. 관찰은 잘했네. 아니, 독 들었을까봐 내가 먼저 먹어봐. 김이상국처럼. 애들 잘 먹어야 되니까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어. 내가 먼저 먹어봤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유소년팀 운영하다 보니까 필드 코치들이 제일 궁금한 게
골키퍼를 평가할 때, 우리 스카우트 할 때 평가는 하는데 좀 본인의 선택을 못 믿더라고. 골키퍼 코치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골키퍼 누구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이범영 선수가 스카우트를 한다면 좀 어떤 점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유소년 레벨이라고 치면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이에요. 네. 고등학생이면 사실은 저는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보는 게 기본기. 그리고 고등학생 정도면 이제 탄력. 그리고 경기 운영. 경기 운영에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뭐 빌드업도 있고, 뭐 킥을 하는 타이밍,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지만, 제일 첫 번째 기본기. 그 공을 하나 딱 잡는 것만 봐도 이 친구가 기본기가 형성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가 딱 보여요. 그러더라고. 골키퍼 코치들은 딱 보면 뭐 저 정도면 뭐 중간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기본기 왜 자꾸 그러냐면, 저도 이제 대표팀의 레벨에까지 갔던 선수지 않겠습니까? 사실 대표팀에서, 그러니까 슈팅 훈련하면은 다 잘 막아요. 뭐 다 순발력 좋고 다 비슷비슷. 다 잘 막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경기 실제 실전에서 실수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의 차이는 기본기, 멘탈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강한 친구들이 실수가 줄고 롱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느껴가지고 이제 어린 친구들에게는 저는 기본기가 곧 실수를 줄이는 방법이다. 진현이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진현 골키퍼가 사실 막 대표팀에서만큼은 주전으로 딱 확고히 뛴 적이 없으니까. 한 번 아시안컵 때 딱 한 번.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이야기한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현이가 대학교 내가 같이 나왔지만 중고 대학교 골키퍼 코치가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었어. 아 골키퍼 코치 없이 네. 그냥. 코칭 한 번도 안 받고 J리그를 갔어. 근데 가서 이제 그런 사람도 봤는데 이제 자수성가하는 스타일. 근데 자기도 이제 기본기 없는 그 부분에서 되게 아쉬워하더라고. 또 좀 더 거기서 잘 왜냐면 다졌으면. 성인이 되고 나서 바꾼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맞아요. 있으니까. 근데 김진혁 골키퍼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골키퍼 중 한 명인데도 기본기를 어렸을 때 정확하게 못 배운 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현실이긴 해요. 지금 뭐 많은 유소년 친구들이 요즘은 유튜브 보고 맞아요. 이제 훈련을 따라하고 어떤 미디어 매체만 보고 유소년 친구들은 잘 막는 것만 계속 올라오니까 선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어떤 정확한 기본기를 이루어지려면은 유튜브보다는 진짜로 이제 근처에 있는 키퍼 코치님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배우는 게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골키퍼들이 하는 기본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땅볼 캐칭, 그러니까 캐칭에 그러니까 제일 그냥 인사이드 패스처럼 저희는 캐칭이 주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땅볼, 바운드 캐칭, 배 캐칭, 뭐 얼굴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얼굴 캐칭이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는 게 흡수예요, 흡수. 이게 속도를. 네, 공이 날아오는 것을 공이 이제 점점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속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잡으려고 하면은 놓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공을 딱딱한 데 튕기면은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그물에다가 던지면 어떻게 돼요? 쫙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제 손이 그물이 됐다 생각이 들게 힘을 빼고 공을 딱 잡으면서 이 속도를 흡수시켜야 돼요, 내 몸에. 그래야만 이 공을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공이 날아오는데 제 손이 뒤늦게 나갔다 이러면은 마치 딱딱한 데 공을 튕긴 것처럼 탁 튕겨 나간다. 근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지금은 아마 필드들이 차는 공이 좀 약하니까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기본기가 없는 친구들이 탄로나는 게 초등학교에서 진학 경기 중학교로 뛰면은 거기서 슛을 막 놓쳐. 초등학교에서는 잘했는데 다르니까. 애가 속도가 올라가면 그걸 못하는 거야. 근데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못해. 근데 고등학교는 누구랑 뛰어요? 대학교. 뭐 이런 연습 게임을 뛰면은 공을 그렇게 놓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손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못이 안 됐는데 나오는 타이밍이나 공을 흡수해서 잡지 못했다. 그래서 그런 흡수하는 기본기. 그러니까 이런 게 정말 누구나 공은 잡을 수 있어요. 골키퍼 이제 나중에 프로 레벨 되면은 공 10개 차면 아무도 안 놓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들이 시합장에서 이제 실수가 일어나게 하냐, 이걸 잡아냈냐, 아니면은 그냥 놓쳐서 앞에 공격수에게 줬냐, 이런 거에서 이제 레벨 차이가 나중에는 확 난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 지금 부족해도 충분히 보완 가능한 요소들도 있어요? 저는 점프력을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사실 정확한 그러니까 필드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한 낙하 지점이랑 타이밍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점프력은 아직 정확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낮아요. 근데 정확한 낙하 지점과 정확한 타이밍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점프력이 올라갔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좋은 낙하 지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점프를 못 뜬다고 해서 되게 공중볼에 위축되어 있고 되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낙하 지점, 정확한 타이밍에 최고 높이에서 내가 공을 잡을 수 있다면 이제 나중에 탄력도 생기고 근육도 성장하면 점프력이 올라가면서 더 좋은 공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키가 작은 키퍼들 중에 유현 키퍼가 있어요. 유현 키퍼가 팔이 굉장히 긴데 낙하 지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키퍼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볼의 처리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유소년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유소년 친구들이 키가 작다고 절대 낙담하지 말고 키가 작다고 공중볼을 못하는 거 아니니까 정확한 낙하 지점, 타이밍을 찾는 걸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좀 발전할 수 있다. 네. 이거. 페널티킥 전문가잖아요. 그쵸. 네, 전문가로 사실은.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네. 네. 근데 이렇게 비결이 있어요? 아니면 뭐 이거는 타고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본인이 뭐 연구를 해서 루틴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뭐 저만의 방법이어서 사실 이거는 뭐 며느리한테도 안 알려주는 그런 비법인데 네, 네. 조금만. 뭐 일부만 네. 뭐 그래도 맛집 레시피의 일부는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해보면은 이제 저는 심리 싸움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몸이 크다 보니까 이제 키도 크고 몸도 큰데 나와서 공을 상대가 이렇게 공을 세우려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저는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 봤어. K리그에서. 그래서 세우고 앞을 봤는데 무슨 진격의 거인이 한 명이 딱 앞에 있으면은 일단 좀. 일단은 위압감이 듭니다. 그 상태에서 심판이 진짜 경고를 진짜 꺼내기 직전까지 제일 천천히 들어가요. 뒷걸음질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살짝 과학적인데 제가 은근히 과학적인 거 좋아해가지고 이 심박수가 긴장도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심박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근데 심박수가 올라가면 실수로 유발해요. 그래서 그 심박수가 길어지는 순간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공격수는 내가 차야 되는데 넣어야 되는데 생각도 많아지고 심박수도 올라가면 시간이 길어지면 실수로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고 또 이제 쓰는 방향이라고 있는데 공격수가 쓰는 방향에 따라서 인간이 골반을 틀 수 없는 이 각도가 있거든요. 그런 각도로 섰을 때는 무조건 어디다 뭐 이런 방향들이 나오고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는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장에서 어디까지 분석을 했냐면 상대가 슈팅을 때릴 때 어떤 발목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상대가 슛을 감아차는 걸 좋아하는지 인스윙을 좋아하는지 아웃스윙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도 분석하고 성격까지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가 조금 많이 흥분을 하는 스타일이면은 이 사람의 자극을 계속하고 이제 상대가 좀 침착하고 뭐 이런 성향이면은 이제 조금 더 저도 다른 심리 싸움을 건다든지 뭐 이런 성향 분석까지 해서 결국에는 그렇게 해야 최종적으로 승부차기를 막을 수 있다. 보니까 조현우 선수는 약간 한쪽 비워두고 뭐 이렇게 한쪽 팔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각자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심리 싸움이 엄청 종류가 많아요. 진짜 저는 한번 부폰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경기를 하는데 상대가 공을 그러니까 심판이 페널티킥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막 항의하러 가잖아요. 그물을 딱 잡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그물을 보는데 그 사람을 안 보는 거예요. 팬들이 앞에서 딱 이러고 숙이고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다가 심판이 삐 불어요. 그러니까 삐 불기 전에 계속 쓰라고 하죠. 안 서? 그러니까 얘는 죽겠는 거죠. 골키퍼랑 뭔가 뭐 눈빛도 좀 교환해야 되고 하는데 얘가 날 안 보니까 그러다가 심판이 계속 쓰라고 해서 그때 서서 하니까 이제 공격수는 막 부담이 엄청 근데 되었던. 필드 코치 입장에서는 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팀이어도 야, 빨리 들어갈 얘기하고 싶은데 그 루틴이 있으니까 말은 못했고 근데 제일 짜증나는 건 연습 게임 때 PK 나는데 빨리 루트를 하는 거야? 지금 그 골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플레이 시간을 가져요. 운동량 2시간 대관해놨는데 빨리 플레이 해야 되는데 막 근데 충분히 이해되네요. 뭐 그게 더 나름 그거 한번 막는 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신감. 성장에 있어서 되게 큰 중요한 부분이고 그쵸. 하니까 그러니까. 넌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이해를 근데 그날 기분에 따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연습 게임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이게 연습 게임 때 그건 꼭 얘기해야겠네. 팔 벌리는 것까지는 인정. 근데 들어가는 거는 뭐 상대 심박수인데 연습 게임에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실전일 때 막 관중 많고 막 결승이야. 이거랑 연습 게임 때 그치, 심박수 안 오른단 말이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골키퍼는 페널티킥을 먹었다고 해서 저 골키퍼 못하는 키퍼야 라는 말을 듣지 않잖아요. 진짜 안 좋아해. 근데 막으면 뭐예요? 영웅. 영웅. 그치. 그러니까 골키퍼에게 페널티킥은 축제다. 밑자 본전이다. 영웅이 될 수 있는 축제다.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즐겨야죠. 아니 축제를 연습 즐겨야죠. 게임 하고 있는데 빨리 시간 지나 2시간 대간 2시간 다 지나간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연습 게임인데 그게 만약에 뭐 상위권 대학교 내가 가고 싶은 스카우트 대학교 왔어. 그 진학 경기를 하고 있는데 딱 페널티킥이야. 이거는 내가 조금 더 마음을 그치, 딱 그치. 막아야지, 꼭 막아야지 이거보다는 그래 내가 여기서 막으면 대박이고 못 먹어도 뭐 그냥 아무 상관없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면은 더 잘 막힌다. 그렇죠. 그러면 올림픽 때 그 압박감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그냥 뭐 교체 들어가고 이런 상황까지는 다 빼고 그냥 페널티킥 딱 줬어요. 근데 사실은 광저우 아시안 게임 때 제가 페널티킥을 막으려고 이제 91분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상태에서 페널티킥 못 가고 실점을 하는 바람에 국민의 역적이 한번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2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때 딱 든 생각이 이거는 운명의 장난인가? 한번 내가 한번 내가 진짜 페널티킥을 잘 막는 키퍼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했는데 1번 못 막았어요. 2번 못 막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저도 이제 못 막으면 못 막을수록 부담감이 생기는 건 사실 1번, 2번, 3번 안에 하나만 막아도 거의 경기는 끝났다고 봐요. 근데 1번, 2번, 3번을 못 막으니까 부담감이 점점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이 차오르면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마지막에 다니엘 스터리지 선수가 딱 나왔는데 이번에 못 막으면 진짜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역적이 될 수 있겠다. 만약에 제가 페널티킥 잘 막는다 해서 인생에 주어지지 못하는 2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슴에 태극마크를 차고. 근데 여기서 못 막으면 내가 진짜 좀 큰일 나겠다. 5번은 맞고 끝내자. 그래서 이제 딱 기다렸는데 다니엘 스터리지 선수가 저는 왼쪽으로 찰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한번 탁 멈칫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가 여기서 내가 왼쪽으로 나 뜰 거야라는 걸 보여주면 얘가 반대로 꺾어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딱 기다렸는데 얘가 딱 멈칫하더니 내가 안 움직이니까 자기도 살짝 당황한 듯 하면서 그대로 그 방향대로 차더라고. 제가 딱 막았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그 예전에 그 챔스 옛날 세대 때 킥오프 삑 하면은 플래시가 터지잖아요. 딱 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삐 이런 느낌. 아니 그냥 안 돼. 하는데 진짜 영화네요. 그 영화를 그렇게 연출하잖아요, 보통. 그쵸. 저 혼자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딱 돌아서서 소리를 내가 딱 지르니까 딱 하니까 갑자기 딱 하면서 와 하는데 거기가 카디프 스타디움이었는데 동구장이었어요. 그리고 수용 인원이 7만 5천 명인가 7만 6천인데 관중이 아마 7만 5천 명이 왔어요. 왜냐면 웨일즈의 홈인데 라이언 긱스가 웨일즈 출신의 이 라이언 긱스가 그 영국 유니폼을 입고 뛰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연합팀이니까 기회였거든요. 또.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영국 시민들이 다 와서 막 보는데 동구장이어서 한마디만 해도 울리는 거죠. 근데 진짜로 제 귀에는 탁 멈췄다가 와 했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그 오, 이후는 나도 닭살 네. 돋았어요. 나도 되게 표현을 진짜 잘하네. 그러니까 잘하네. 뭐 축구 영화를 보통 감독들이 그렇게 진짜 이렇게 소리를 죽였다가 와 이렇게 하는 연출을 쓰는데 와 그게 실제로 느낀 사람이 몇 명 없을 거 아니에요. 이런 기분을. 그렇죠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쨌든 손 느낌 몇 명이나 아직도 있어요. 조금 남아 있어요. 그 장갑 어디서 그 장갑? 사실 그때 뭐 그러니까 벌써 13년이 아, 네. 흘렀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막 다 기억나진 않지만 그래도 그때 그런 순간들은 저에게는 뭐 만약에 잊혀질만 한다 하면은 제가 적어놔야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해야 될 정도로 제 인생에는 못을 박아놔야 되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경기를 안 뛰다가 이렇게 그것만 딱 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경기 모든 대회가 끝나고 제가 동메달 딴 다음에 홍명보 감독님이 이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18명의 멤버 중에 한 명은 동메달을 받아도 군 면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긴 했다. 왜냐하면은 출전 시간을 1분이라도 뛰어야지 네. 군 면제 혜택이나 뭐 연금 동메달을 네. 받을 수는 있나? 하여튼 맞아요. 뭐 그런 게 네.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게 바로 나다. 너다. 이게 저였던 거죠. 안 뛴다면 이범영이었을 네, 안 것이다. 뛴다면 왜냐하면 골키퍼라는 게 사실 바꿀 수가 없는데 승부차기 안 갔으면 사실 교체 그래서 이제 기회가 없었을 감독님이 수 있죠. 우리 팀이 되려고 하니까 모두에게 나에게는 이제 어떤 그런 고뇌의 시간을 좀 덜어준 게 아닌가. 고민할 게 하나 줄었네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운이 안 좋게 정성래 선수가 다쳤지만 저에게는 갑자기 기회가 왔는데 사실은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하면서 이번 골키퍼도 무조건 120%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갑자기 들어가면 골키퍼는 갑자기 들어가는 일이 없잖아요. 딱 들어갔는데 게다가 영국이야. 7만 5천 명이 라이언 긱스만 볼 잡았다 하면은 막 미쳐. 근데 이걸 막아야 돼. 하나는 적어도. 다행히 뭐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뭐 연장전까지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다행히 진짜 매서운 공격이 없었다. 운이 너무 좋게도 페널티킥이 우리 선수들이 너무 열심히 뛰어줬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저도 그때 보면서 필드 마지막에 이제 김기 선수 들어갈 때 볼 안 나가면 진짜 볼 안 나가면 필드 교체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억지로라도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 파울을 하든 뭐 그때 퇴장을 저희도 하든. 밖에서 그때 애들이 아마도 너무 그 한일전이라는 그거에 심취해져 있고 이 볼을 소유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볼을 상대에게 맞아. 쉽게 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벤치에서 이거 교체해줘야 되니까 버려 하는데 안 들리죠. 안 들리지. 거기도 카디프예요. 근데 한일전인데 뭐 7만 5천 명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동구장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안 들려. 서로가 안 들려. 버려 하는데도 막 거기서 한 번 더 접어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접어가지고 반대 전환하고 벌리라고. 그러니까. 그랬던 저도 기억이 긴장됐어요. 있어요. 막,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거? 궁금한 게 있는데 저는 인스타 보다가 골키퍼 훈련법들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뭐 돌 같은 거 이렇게 장치 있잖아요. 쫙 깔아놓는 거. 그래서 거기 슝 때려가지고 랜덤으로 튀어오르게 해가지고 막는 거 있죠. 근데 그게 보기에는 되게 우와 막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실제 도움이 좀 될까요? 저도 그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사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슛을 했을 때 수비 발이나 맞아요. 공격수 네. 발 그러니까 굴절이 일어났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만약에 1년 시즌이라고 치면은 몇 개나 나올까요? 한 두세 개? 거의 나오지 않는 거죠. 그 대신 어떤 뭐 조금 더 기다리는 타이밍이나 반응적으로는 훈련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걸 시킨다는 건 아니지만 되게 퍼포먼스적인 맞아요. 그러니까 실 경기에 사용되지 않는 퍼포먼스적인 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기 좋고 어떤 아이들이 뻑가게끔 맞아요. 학부모들이 뻑가게끔만 훈련을 시키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는 저는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훈련은 아니다 절대. 누가 이제 만약에 제가 훈련시키는 걸 본다면 조금 뭐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실 경기에서 사용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더 큰 입장이에요. 골키퍼랑 팬들이랑 뒤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야유도 많이 하고 뒤에서 이제 뭐 환호도 많이 하고 하는데 영향이 있나요? 팬들? 아마 근데 이것도 경험의 차이일 것 같은데 경험이 없는 키퍼들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는 많이 팬분들이 매너가 좋아지신 편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저희 엄마 안부도 많이 물으시고 네. 진짜로 뭐 굉장히 저의 거기 안부까지도 굉장히 많이 묻더라고요. 거기 안부까지 물어요? 공이 많았는데 막 여기 딱 맞잖아요. 그러면은 괜찮냐? 그 정도가 아니라 저희 자식 안부까지도 막 챙기는 그 정도도 들어봤고 어쨌든 예전에는 좀 많이 와일드했었죠. 근데 경험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이 없는 키퍼들은 좀 그거에 흔들리고 경험이 있는 키퍼분들은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즐긴다기보다는 아예 신경을 안 쓰던지 이걸 그냥 유연하게 조금 더 방긋 웃는다든지 웃는 미소로 화답을 한다든지 좀 더 깍듯한 인사로 이 팬의 마음을 내 편으로 만드는 뭐 그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나. 뭐 그래도 이제 저는 뭐 워낙 많은 욕을 들어봐서 그냥 이제 팬분들이 욕하시는 거는 뭐 그냥 저도 코너킥을 차니까 바로 이렇게 뒤에서 일티거든요. 근데 기억나는 게 전남 원정에 왔는데 야 메리가 이런 거야. 메리가 이런 거. 메리를 봤는데 제 등에 스폰서가 시메리. 근데 봤는데 초딩인 거야. 초딩아 메리가 코너킥 얼로 찰 거냐? 막 이러고. 그래서 네, 그때 좀 심정 흔들렸어요. 근데 진짜 저는 우리나라 팬분들이 조금 그래도 진짜 얌전하시다고 생각하는 게 얌전하시. 킹스리그를 최근에 갔다 왔어요. 봤어요. 와 진짜로 심해요? 그러니까 킹스리가 또 실내이기도 하고 좀 작고 되게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그 진짜로 그 경기 시간이 20분 그러니까 40분이거든요. 얼리 이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알리. 얼리 아까 이름만 부르는 거야. 아직도 지금 계속 가고 갑자기 들리는 귀에 진짜로 진짜 얘는 내 뒤에서 나만 보는 거야. 얼리 욕도 아닌데 짜증나는 소리 계속. 근데 나중에 욕도 많이 했죠. 욕도 저한테 많이 막 하면서 막 그 이탈리아 욕 막 뭐 각종 걔네들 각종 욕들이 근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하는데 와 진짜 약간 계속 하니까 노이로제 걸릴 뻔했어요. 근데 딱 봤는데 이제 약간 그 유럽 중딩의 그 약간 그런 애였어요. 그 아시죠? 약간 특유의 그 약간 유럽의 그 까불거리는 애들 걔가 계속 저를 바라보면서 근데 반대로 후반 가면은 근데 킹스리그는 이제 뭐 관중석이 뭐 홈 어웨이가 없으니까 따라온 거예요. 졸라 킹받게. 진짜 열받겠다. 진짜 그랬어. 그래도 한국 분들은 좀 그래도 매너가 있으시구나. 근데 얘네들 그러니까 아까 골키퍼의 그 도라이의 그 세 개 중에 하나가 집착이 있었잖아요. 얘는 집착이 있는 거야. 그치. 근데 나는 멘탈이 그거는 솔직히 별로 야유 같은 거는 별로 안 힘들었는데 가끔 코너킥처럼 하면 형 제발 한 골만 우리 한 골 넣어야 돼요. 그러면 더 내 심리가 흔들렸어. 내가 어떻게든 이거 코너킥 한 골 넣어야 되는데 그게 더 흔들렸어 사실. 요즘에는 뭐 그러면 사람들이 좀 쳐다보니까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리는 진짜 짜증났겠다. 우리 화면으로는 잘 안 느껴졌어요. 킹스컵은 그냥 즐기는 느낌이니까 약간. 지금도 딱 그 오랜만에 하이라이트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들려요 또? 아니요. 그 뒤에 그 애가 있어. 그 화면에 나와. 아씨. 근데 그런 축구를 참여해봤을 때 어땠어? 그 축구가 더 재밌었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축구의 전통을 붕괴시키는 그런 것들이다. 뭐 이런 말도 많고 뭐 한데 제가 직접 경험해본 입장으로서는 요즘은 사실은 긴 영상보다는 쇼츠가 훨씬 더 도파민을 많이 폭발시키듯이 그 축구는 도파민 축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뛰면서도 도파민이 재밌어요? 폭발해요. 근데 보는 사람도 도파민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룰과 시간,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다 총 집합시켜 놓은 엔터테인먼트형 축구다. 가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화면으로 보니까 훨씬 재밌어. 훨씬 빨라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개최할 만한 그게 저는 어떤 지금 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좀 기획을 단계까지는 갔었던 걸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소문이 사라지긴 했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그런 문화가 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축구의 본질적인 거를 파괴시킨다기보다는 축구에도 어떤 새로운 문화가 이제 어찌 보면은 예전에 복싱과 정통 파이팅만 있었다면 UFC나 뭐 이런 새로운 K1. 룰들이 추가가 되면서 어떤 그런 경기들이 더 흥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K리그는 K리그대로 만약에 킹스리그가 채워진다면 그런 하나의 새로운 축구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더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때 다 막았는데 내 기억으로 맞죠? 잘했죠. 아니요, 잘했죠. 엄청 잘했죠. 잘했어요. 그래서 댓글창에 그거밖에 이범명이 다 하네 이러고. 가끔씩 그런 거를 느끼면서 이거 내가 은퇴를 해볼 걸 그랬나? 골대 그럴 때 크기가 똑같나? 아니요. 골대 크기가 이 폭은 똑같아요. 근데 위에가 낮아.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슈팅을 낮고 간결하게 때리거나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골키퍼 입장에서는 이제 사실 위, 아래, 좌우를 다 막아야 된다면 이제 위가 조금 사라지니까 이제 조금 더 저는 막기는 좀 더 수월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축구 선수가 농구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는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공수전에 빠르잖아요. 그런 경기. 느낌, 농구 같은 느낌. 축구 때 쉴 시간이 없어. 하나 막으면 또 골키퍼인데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키퍼는 하나 맞고 좀 있다가 저쪽 코너킥 가면은 좀 쉬다가 하는데 쉴 시간이 없어요. 이거는 너무 힘들었어요. 슈팅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더 게다가 상대가 예민하게. 브라질이었으니까 슈팅이 더 많이 날라오니까 조금 그때 체력적으로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죠. 근데 오히려 브라질이라서 선방할 그 기회들이 훨씬 많았잖아요. 네. 요즘 축구 늘었겠다. 진짜 약간 축구 은퇴하면 는다는 일단 마음이 그게 편하니까. 그래서 마음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지금 그래서 선수들에게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고 했는데 쉽지 않지. 은퇴를 안 해본 이상 그걸 못 나요. 지금 슈팅스타에서는 주전 경쟁은 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시즌 2를 스포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없지만 올 시즌만큼은 진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몸을 그러니까 물론 작년에도 몸이 더 좋았지만 기회가 많이 좀 주어지지 않았고 그거는 어찌됐든 이게 뭐 선수 입장에서는 감독님 탓을 할 수 있잖아요. 감독님이 나 기회 안 줬어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제 탓을 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한 번 기회가 주어졌을 때 더 보여줘야 된다. 네. 이건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칼을 갈고 있죠. 우리 팀 와서 좀 운동 좀 해야겠네. 애들이랑 같이 운동할 때 없으면 언제든지 와서. 코칭이잖아 사실 무료 코칭. 근데 코칭이라는 게 보니까 그 보고 배우는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나도 보면은 근데 잘했던 선배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해봤는데 뭐 물어볼 것 실제 훈련할 때도 이제 수비랑 그런 거를 소통하는 연습이나 뭐 이런 걸 하는 건지. 근데 사실은 만약에 지금 요즘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금 FC 서울과 경기를 한다고 하면은 아마 여기서 요 정도 거리도 안 쉽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어찌 보면은 그 수비와 골키퍼들 간에 수비진들이 호흡을 오래 맞춘 팀일수록 안정됐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죠. 서로가 소통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훈련에서 어떤 경기에서 그런 것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얘가 여기쯤 와 있겠다 이런 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경험이 없는 수비수들이나 골키퍼들이 쓰면은 그런 소통의 미스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관중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경기장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관중들이 정말 많이 와 계신 순간에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서로 눈빛만 보고 감으로 하는 거고 정말 미세하게 들리는 이 친구의 목소리로 살짝 반응해서 봤는데 열로 땡기래. 그럴 때 이제 조금 뭐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 정도 거리는 있을 일이 거의 없죠. 거의 10m, 그쵸. 뭐 8m 이 정도 거리에서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감독의 한숨 소리는 들려. 내가 실수했을 때 했는데 하가 여기 다 꽂혀. 근데 아유가 내한테 들려. 저 50m에서 있는데
그건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 주파수가 다른가 봐. 그건 기운이겠지 기운. 자주 들어보셨나요? 아우 나는 뭐 거의 매경기 들어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근데 제가 역으로 질문을 하면은 이제 지도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선수들이 이렇게 뭔가 실수를 해도 내가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안 최대한 하는지. 뒤로 돌아서 하는데 그 뒤로 여기서도 보이나 봐. 약간 느껴지는 것 같아.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도자 딱 보게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내 어떤 잘못된 플레이가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근데 어려운데. 선수들이 진짜 웃긴 게 내가 실수를 하잖아요. 딱 하고 상황이 여기 이제 일단은 플레이는 해야 되니까 플레이하고 딱 봤는데 이미 날 보고 있어. 그러니까 아마 한 느껴진다니까요.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게 느껴져. 딱 느껴지니까 그 정말 멀거든요. 한 그러면 3m. 골키퍼들은 감독님을 봐요, 골키퍼 코치를 먼저 봐요? 골키퍼 코치님들은 벤치에서 이러고 있네요. 벤치에서 이러고 아니 근데 있으니까. 그 레이저가 와요. 초록색 빛이 날 쏘고 있는 게 느껴져. 그리고 골키퍼 코치님들은 거의 다 내 편이야. 편이야. 맞아.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골키퍼 코치님들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골키퍼 코치님들 대부분 벤치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감독님이 돌아서 가지고 맞아. 거기서 범령이 지금 뭐 하는 거야? 골키퍼 코치를 혼낸다? 혼내. 그러면은 골키퍼 코치님도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이제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나와서 야 범령아 집중해. 들리지도 않아. 범령 이러면 봤어? 딱 이런 느낌. 이런 거 들리지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해보니까 바로 골키퍼 코치한테 괜히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 골키퍼 코치가 약간 외면할 때도 있어. 괜히 딴 데 보고 있을 때도 있고. 아니 우리 형이잖아. 네, 그래서 나 또 형이어가지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골키퍼 코치의 그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어린 아이랑 이렇게 연차 같은 것도. 그래서 이제 나이 있으신 분들은 가끔 감독님 뭐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실수할 수도 있잖아. 뭐 골 먹었어? 안 먹었잖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 그래놓고 이제 갑자기 그 다른 실수했을 때 자기가 발진해가지고 나가서 이제 액션 한번 해주시죠. 자기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 다른 거에서 뭐 한다. 뭐 그 골키퍼 코치들 그 약간 액션들이 있네요. 그게 다 서로 리듬의 액션.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제가 경험해보니까 골키퍼는 골키퍼 코치한테 전적으로 맡기는 게 제일 좋은 분위기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필드가 그 사소한 디테일을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까 왜 골키퍼 유대관계 하니까 생각났는데 골키퍼 코치님, 그러니까 저희가 골키퍼들이 막 회식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골키퍼 코치님들이 꼭 회식을 하자고. 그럼 가서 이제 맥주를 한 잔씩 따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생하는 그 경기를 뛰는 애한테는 그래도 네가 우리를 대표해서 나와서 고생이 많다 한 잔 주시고 경기를 못 뛰는 이제 한 3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희는 뒤에서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한 명이 경기를 따라다니면 너는 따라다닌다고 고생이 많다. 너는 그 2군을 있는다고 고생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훈련할 때만큼은 하하호호 즐겁게 우리끼리 하자 하면서 이제 그런 회식들이 있죠. 그리고 회식비는? 회식비는 1번이네요. 감독님이 그 코치님이 처음은 내시는데 두 번째는 이제 주전이 내고 주전이 내야죠. 돈 차이가 많이 나 솔직히. 코치님이 또 거기 첫 번째 자리가 좋으면은 2번, 3번, 4번, 5번까지도 가요. 1년에.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부담되니까 3, 4, 5 모여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근데 대부분 주전 키퍼가 내죠. 근데 그게 힘들었어. 제가 2군 코치라 사실 코치 중에서도 제 돈은 제일 조금 받거든요. 근데 게임 못 간 약간 나이 조금 있는 친구들이 못 가면 이거 말한 것처럼 같이 밥 먹으러 가고 뭐 맥주도 한잔 하고 하거든요. 근데 돈은 이 새끼가 나보다 10배 많이 벌어도 돈은 내야 돼. 그러면 그런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 괜찮냐? 야 저녁에 밥이라도 먹으러 가자. 이렇게 했는데 야 근데 네가 내. 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또 갈 때 소고기 사줘야 되거든. 뭐 어디 뭐 돼지 껍데기 사줄 수는 없잖아. 아휴 은퇴해봐요. 김밥 한 줄 얻어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점심도 못 먹고 스케줄이 있으면 점심도 못 먹고 가는 길에 김밥 한 줄 사 먹어야 되는데 근호 형이랑 요즘 많이 자주 보면서 이제 근호 형 식사는 하셨어요? 자주 물어보죠. 왜냐면 식사를 그 끼니를 못 채울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밖에 나와보니까 어때요? 좀 추워요? 아니면 따뜻해요? 재밌어요?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재미있고 되게 확실히 내가 사는 지구는 넓구나. 이 세계는 되게 많은 것들이 있고 되게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성격이 있구나 이거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선수 때도 제가 살고 있는 축구계는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늘 생각하던 사람이었는데 나와 보니까 역시나 넓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넓더라고. 제가 스케줄을 아직 뭐 회사가 없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운전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넓고 한지 정말 몰랐어요. 맨날 이제 단체 버스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고. 누가 운전을 버스 기사님이 운전해주고 우등 버스에서 맨날 이렇게 편하게 가다가 제가 운전하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지금 1년 거의 이제 반 다 돼가거든요. 그러니까 적응했어요. 운전도 체력이 많이 하면 할수록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완벽히 적응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방송뿐만 아니라 뭐 그런 개인 그런 것도 할 것 같고 코치까지는 생각이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정말 근데 없다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친한 뭐 선수들이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형들이 아직은 감독님이 되실 나이는 안 되었기 때문에 뭐 좋은 기회를 저에게 주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뭐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다음에 이제 뭐 저한테 좋은 기회를 주신다고 하면은 저는 그때는 할 의향은 있는데 조금 친했던 형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생각이. 저는 지도자를 해도 그러니까 누구 막 이렇게 나이 많이 차는 사실 골키퍼 코치가 이게 말을 하면 좀 긴데 하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팀의 필드 코치들은 감독님, 수석 코치, 그다음에 뭐 필드 코치, 그다음에 뭐 그 피지컬 막내. 그다음 막내 코치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골키퍼 코치는 약간 요기 언저리야. 그러니까 여기 거의 수석 코치급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친한 감독님이랑 일을 하면은 수석 코치급은 아니어도 그래도 이렇게 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재밌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저는 충분히 프로에서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 전담 지도자라고 이제 뭐 연령별 그러니까 전임은 이제 여러 군데로 분포되는 게 전임이고 전담은 뭐 17세면 17세, 20세면 20세 고정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지도자의 욕심이 있네. 그렇죠 23세. 근데 이게 저도 해보니까 저도 이제 프로에서는 17년 뛰었지만 유소년기로는 6년을 보냈으니까 23년 동안 축구를 했잖아요. 23년 동안 만난 골키퍼 코치님이 계산해 보면은 30명 언저리예요. 그러니까 30분에게 배웠던 그런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속으로만 갖고 있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저의 경험까지도 이거를 합쳐진다면은 좋은 교육과 좋은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자신감은 있어요. 이거는 영광 형이랑도 많이 얘기하는데 진짜 한 명만 딱 해가지고 나의 모든 걸 쏟아 부으면은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레벨의 프로 레벨을 갈 수 있는 레벨은 무조건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프로에서 오래 뛰었던 선수들이 유소년에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노하우가 진짜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 현실적인 부분이랑 또 맞물리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이범용 선수 앞으로 뭐 슈팅스타 당분간은 촬영을 할 거고 앞으로도 또 먼 날 또 좋은 지도자가 돼서 또 등장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까지도 선수라고 불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범용 선수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치. 사실 슈팅스타도 선수니까 뭐 보니까 훈련 시간이 짧은 거지 뭐 하는 거는 다 똑같이 하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힘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골키퍼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 슬기도 맨날 골키퍼한테 물어봐야겠다. 제가 골키퍼한테 물어보면 또 물어보더라고요, 골키퍼한테. 그래서 이범용 선수가 골키퍼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팬들도 좀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근데 저도 이제 그 뭐 이런 골키퍼의 주제를 다뤄서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해봤었는데 사실은 저 혼자만 나가서 얘기한 것보다는 어떤 다른 키퍼분들이랑 같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좀 발언의 기회가 좀 적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원고를 받아들면서 뭐지? 이거는 내가 좋아하는 토크거리인데 그러니까 피디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너무 그냥 술술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이 없다고 뭐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정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너무 저도 재밌었고 그냥 동네 형들이랑 친하게 그냥
얘기했던 골키퍼 이야기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동네 형들이랑 골키퍼 이야기 정말 재밌게 나눈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또 뭐 하고 싶은 말 혹시 생각해 왔는데 이 말 꼭 하고 싶다. 진짜 억울하다. 없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아, 더 이상 하고 싶은 거는 없어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범호 선수 보내주고 저희는 다음 지도자들 뭐 포지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전술이 될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